예, 안녕하십니까. 김종복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태양전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태양전지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태양전지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러한 태양전지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태양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태양 에너지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의 학습 목표는 태양 에너지의 특성 알기가 되겠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양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모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배웠다시피 처음 떠오르는 것은 이 태양이라는 것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우리 바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지난 시간에 풍력도 얘기를 했었는데 바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람 왜 불죠? 바람이 우리가 왜 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바람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있으면 이쪽은 따뜻하고 이쪽은 차갑고 하게 되면 따뜻한 데에 있는 공기는 위로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비게 되기 때문에 찬 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전체적으로 이는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람이 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고 찬 거를 결정하는 건 바로 태양 에너지가 될 거고요. 따라서 이러한 바람도 그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바람 에너지를 이용한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그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번 물 생각해 볼까요? 물. 발전으로 생각하면 수력 발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물이 위치 에너지를 가져가지고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냐 하면, 태양빛이 비춰주게 되면 우리가 물이 증발하죠, 위로. 그리고 증발을 많이 하게 되면 구름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이 있으면 비를 뿌려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 바닥에 있던 물이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풍력이든 수력이든 어떤 에너지원이든 간에 그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즉, 태양은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태양전지도 이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면, 태양을 직접 이용을 하고요. 직접 이용을 해서 얘를 바로 전기로 만들어준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풍력 같은 경우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다시 터빈을 돌리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얘도 태양이 바로 그 물을 증발시키고 다시 비로 뿌려서 다시 그 댐에 갇히면 그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그 다음에 전기가 나오는 데에 비해서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직접 이용을 해서 태양빛을 받으면 바로 전기가 나오는, 그래서 매우 간단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얘는 태양전지 쓴다고 우리 오염 없죠? 부산물 생기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소음도 없고요. 또한 풍력 같은 경우에 터빈 돌리려면 이 모터 돌리려면 그 어떤 무빙 파트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한 기계 파트 같은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태양이 있는 한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는 태양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태양이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에 태양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에너지원과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직접 그 태양빛을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특히 태양 전지의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원천이 되는 이러한 태양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태양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동그랗게 생겼고요. 이 안이 매우 뜨거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안에서는 항상 핵융합, 핵폭발이 일어나고 있고요. 핵폭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에는 매우 뜨겁다고 하고요. 어느 정도의 온도가 되냐면 안의 온도는 2000만 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무지무지 뜨겁겠죠. 그렇고 바깥의 온도도 어느 정도 되냐면 이 바깥에 있는 온도도 대략 6000K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뜨겁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흑체 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가 이 멀리 있는 지구에도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온도를 알고 여기서 내뿜는 에너지를 알기 때문에 지구에는 얼만큼이 도달할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의 반지름을 갖다가 라지 R이라고 쓰고요. 대문자 R이라고 쓰고 그리고 태양부터 지구까지 이 거리를 D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 표면 6000K의 온도인 여기서 발생하는 그 라디에이션의 강도를 갖다가 H선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에 도달했을 때는 뭐 H 지구라고 또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냥 H0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식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즉 여기서 발생하는 총 에너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이 표면적에 닿는 총 에너지와 동일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태양의 표면적인 4파이 R 제곱 그리고 이 표면에서의 에너지 값은 에너지 밀도인 H선이라고 놓게 되면 얘는 4파이 D 제곱의 H0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H0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 이 H0는 어떠한 개념이 되냐면 지구에 도달하게 되는 태양 에너지의 인텐시티를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H0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라 컨스탄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솔라 컨스탄트는 지구 안에가 아니라 지구 바깥에, 대기권 바깥에 도달하는 태양 빛의 세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H값을 구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값이 나오게 되냐면 대략 1.4 kW per 제곱미터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된다고 하고 얘를 우리가 솔라 컨스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저런 솔라 컨스탄트는 지구 바깥에서고요. 우리가 지구 바깥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저러한 빛 에너지를 사용을 하려면 빛 에너지가 우리 지표면까지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즉 우리가 지구 표면 여기 서 있다고 하고 여기가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도달했을 때가 H0 솔라 컨스탄트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태양빛이 지표면까지 와야 됩니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기라는 것을 지나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태양이 비추는 그 빛 에너지는 알았고요. 지구 바깥에 도달했을 때 세기도 구했습니다. 그러면 대기에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즉 대기는 태양빛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대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있죠. 예,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먼지도 있고요. 구름도 있고요.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 바깥에 도달한 빛이 여기에 지표면에 도달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현상을 겪습니다. 즉, 첫 번째로 겪을 수 있는 현상이 어떤 게 있냐면 대기 물질에 의해서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인텐시티가 예를 들어서 100이 들어왔는데 뼈를 대기가 흡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 80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산란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빛이 들어오다가 뭐에 맞으면 이렇게 튀겨나가죠? 다 흐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대기가 흡수도 하고 산란도 시키고 반사도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태양빛의 세기, 지구 표면에 도착한 이 태양빛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얘에 의해서 인텐시티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텐시티 감소가 대기가 그 태양빛에 미치는 첫 번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냐 하면 그 태양빛의 파장에 따라서 대기가 흡수하고 산란하고 반사시키는 정도가 다릅니다. 즉, 대기에 있는 물질이 어떤 물질은 단파장만 잘 흡수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장파장만 잘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냐면요. 그냥 인텐시티만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지구 X축을 파장으로 생각하고 이쪽은 인텐시티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하기를 지구 바깥에 도달했을 때 이런 파장별 세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지구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파장별로 흡수하고 산란하고 반사하는 정도가 다르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파장을 많이 흡수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선이 여기였다고 하면 얘는 많이 줄 겁니다. 즉, 전 영역을 동일하게 흡수, 산란, 반사했다면 지표면에 도달했을 때 인텐시티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어들 텐데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파장에 따라서 흡수, 산란, 반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흡수하고 많이 산란하고 많이 반사하는 것은 많이 줄어들 거고요. 조금 흡수하고 조금 산란하고 조금 반사하는 것은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일직선에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즉, 정확하게는 얘도 원래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가 됐을 때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인텐시티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에 약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스펙트럼 변화였고요. 자, 세 번째로는 어떠한 현상을 대기가 야기하냐면 태양에서 들어온 빛, 지구 표면에 도달했다가 대기를 거쳐서 땅까지 도달한 빛 말고 간접광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즉,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요. 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이렇게 들어오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막 반사되고 산란된다고 했잖아요. 걔가 다른 것을 맞고 다시 지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태양에서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튀기고 맞고 다시 들어온 걸 것이고, 얘는 많이 다른 거에 부딪혔기 때문에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요. 얘를 갖다가
indirect light 간접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간접광을 만들어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태양빛이 비추는 정도는 지역마다 달라요. 네. 극지방은 조금 비출 거고요. 그리고 중위도 지방은 중간 비출 거고요. 적도 지방은 많이 비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기를 거치면서 국부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기는 태양 지표면에 도달한 이 솔라 컨스탄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흡수, 산란, 반사를 해서 전체적인 인텐시티를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으로 스펙트럼의 변화를 파장별로 흡수, 산란, 반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의 변화를 야기하고 간접광을 만들어내고 지역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를 거치면서 이런 현상이 야기되게 되는데요. 이 현상이 얼만큼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은 대기를 얼마만큼 지나서 나한테 빛이 도달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거예요. 즉, 지구가 이렇게 있고 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태양빛이 이렇게 올 때는 이만큼 거리만 거치면 될 거고요. 내가 여기 있는데 태양이 여기 있다면 이만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얘보다는 긴 거리를 거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즉, 우리 머리 위에 있을 때는 흡수나 산란되는 게 적을 거고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는 흡수나 산란 정도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낮이랑 저녁을 비교를 해보면 낮 같은 경우에는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흡수 산란 정도가 적어서 태양빛 빨간색이나 뭐 파란색이나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하얗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게 되면 파란색이 흡수되고 산란되는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해요. 그러면 거리가 길기 때문에 파란색이 영향을 더 많이 받고요. 남아있는 건 레드이기 때문에 레드 계열이 더 많이 보여서 붉은색으로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태양이 지구까지 표면까지 들어오는 거리에 따라서 그 특성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거리를 우리가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즉 태양빛이 대기권을 얼마만큼 거쳐서 나한테 도달할 것이냐 하는 거리를 정의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를 갖다가 뭐라고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에어매스라는 말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에어매스라고 얘기를 하면 공기 무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에어, 공기의 매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에어매스가 크다, 뭐 작다에 따라서 공기를 많이 지났다, 적게 지났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무게로 따지는 건 아니고요. 거리 비율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어매스는 정의 자체는 지구 표면으로 들어오는 그 태양빛의 여행 거리, 옵티컬 패스 랭스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요. 그 기준으로서는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이 머리 위에서 직선으로 최단 거리로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더 길어졌느냐로 나타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게 태양이 최단 거리로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갖다가 L0라고 얘기를 하면 태양이 점점 여기 있다가 태양이 점점 이쪽으로 가게 되면 길이가 길어질 거예요. 그럼 얘를 L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L0분의 L이 얼마이냐 이 값을 갖다가 우리가 에어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거리를 알 수 있을 거고요.
얘를 거의 이제 수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값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코사인 세타를 생각을 하면 코사인 세타가 L분의 L0죠. L분의 L0죠. 그래서 얘는 L분의 L0의 역수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에어매스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어매스는 이 각도에 따라서 이 수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에어매스는 에어매스 0 그리고 에어매스 1 그리고 죄송합니다. 에어매스 1.5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쉬운 게 에어매스 1이니까 1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가 1이 되려면 이 L이 얼마가 돼야죠? L이 바로 L0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어매스 1은 L이 L0가 되는 이 거리, 즉 바로 머리 위에서 우리가 내려왔을 때를 갖다가 에어매스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태양이 머리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가 에어매스 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에어매스 1.5 같은 경우에는 L이 L0보다는 뭔가 클 거예요. 1.5니까. 예. 그리고 그 각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얘를 1.5라고 놓고 풀게 되면 코사인 세타의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값을 구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중위도 지방의 그런 태양광의 평균 정도 값이 나온대요. 뭐 한 3, 40도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값을 갖다가 우리가 에어매스 1.5라고 하고요. 그리고 에어매스 0 같은 경우는 이게 L0가 상수기 때문에 이게 0이 안 나오죠. L이 0이어야 되는데 L이 0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어매스 0은 개념적으로 이 바깥의 태양에 도달했을 때, 즉 솔라 컨스탄트에 해당되는 파형을 갖다가 에어매스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에어매스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표면에 도달하기 위해서 태양이 대기를 얼마만큼 지났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결과적인 스펙트럼이 어떻게 될까를 갖다가 에어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에어매스 0은 솔라 컨스탄트에 해당하는 인텐시티를 가지면서 그 솔라 컨스탄트에 해당되는 파형을 갖는 걸 갖다가 에어매스 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어매스 1은 얘가 이제 지표면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최단 거리로 들어왔을 때 변형된 파형을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에어매스 1.5는 지금 정확한 각도가 생각 안 나는데 한 30몇 도였던 것 같아요. 38도, 42도 그 정도 사이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한 각도로 지구 표면으로 들어왔을 때 갖는 인텐시티와 파형, 좀 더 그 긴 거리를 여행해 왔기 때문에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파형을 갖다가 에어매스 1.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구 표면까지 도달한 태양 빛의 인텐시티와 파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에어매스 1.5를 사용을 해서 태양 전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어매스 1.5가 어떻게 보면 평균값 정도, 지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위도 지방을 봤을 때 평균값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간접광도 있다고 했잖아요.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빛이 뭔가 먼지에 맞고 반사됐다가 다시 한번 지구로 돌아오는 경우, 그런 경우를 간접광이라고 했고요. 그 간접광은 조금 더 다른 파형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형을 가졌을 때 직접광만 따질 수도 있을 거고요. 간접광도 포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광만 따졌을 때를 갖다가 우리가 에어매스 1.5인데 그 중에서도 직접광만 따졌다라는 의미에서 에어매스 1.5D라고 쓰고요. 그리고 간접광까지 따졌을 때는 에어매스 1.5G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솔라 라디에이션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다이렉트 솔라 라디에이션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태양이 태양빛이 태양에서 출발해서 지구 표면에 지구 바깥에 도달했을 때, 지 표면에 도달했을 때는 어떤 특성을 갖는지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에어매스 1.5G를 갖는 태양빛을 이용을 해서 태양전지를 1.5G를 갖는 태양빛에 태양전지를 노출을 하고요. 얘가 지표면에 도달한 빛이니까.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태양전지를 평가할 때도 에어매스 1.5G 조건에서 평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맨날 밖에 나가서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맨날 태양의 인텐시티가 다른데 태양전지 특성을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양전지, 태양광 조건, AM 1.5G의 조건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얘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사용을 하냐 하면 그냥 제논 램프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요. 램프가 이게 어떻게 그릴까요? 동그라미로 그러니까 꼭 태양 같네요. 이렇게 그냥 램프 합시다. 이렇게 램프가 있으면요, 얘가 갖고 있는 제논 램프가 갖고 있는 파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파장을 갖다가 AM 1.5G로 바꿔주는 AM 1.5G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필터는 역할이 뭐냐 하면 이 인텐시티를 얘는 이만큼 줄이고 얘는 이만큼 줄이고 얘는 이만큼 줄이고 이만큼 줄이고 이렇게 줄여주는 그 비율을 정해져 있는 그 필터가 있어요. 팔아요. 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램프에서 나온 빛이 AM 1.5G에 해당되는 스펙트럼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쉽게 여러 장소에서 다른 조건에서 만든 태양전지를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태양전지가 갖고 있는, 태양이 갖고 있는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태양전지랑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외에 태양이 갖고 있는 특성,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일반 물리학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배우셨던 이중성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태양은 파동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입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파동의 특성 때문에 회절도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입자 특성 때문에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도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일반 물리학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양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정도를 계산하는 수식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수식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람다분의 hc. 얘를 좀 더 쉽게 바꾸면 람다를 나노미터로 사용하게 되면 1240을 넣게 되면 얘가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620 나노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620 나노, 그냥 여기다 그냥 넣기만 하면 되고요. 1240 계산을 하면 이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되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 빛을 다루는 데 있어서요, 여러 가지 그냥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위를 사용할 수 있냐면 플럭스 단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기 때문에, 포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포톤 플럭스라는 단위를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포톤 플럭스라는 단위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몇 개의 포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느냐가 바로 포톤 플럭스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수에 해당되는 개념이 바로 포톤 플럭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개수, 포톤이 몇 개인지 알면 이 수식에 의해서 우리가 얘를 인텐시티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얘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펙트럴 이라디언스 파워 덴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포톤의 개수였는데 얘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얼만큼 되냐, 몇 와트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얘를 변환하는 방법은 그 포톤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있죠. 람다 분의 1240 일렉트론 볼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해주게 되면 와트로 바꿔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워 덴시티라는 말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태양전지는 태양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를 태양전지라고 하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태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태양전지가 갖고 있는 태양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 태양 에너지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태양은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었고요. 바람이나 수력이나 다 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 전지도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시스템인데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수력이나 아니면 풍력이나 다른 매개체, 다른 기구들을 사용을 해서 다른 기계적인 파트를 사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었는 데에 비해서 얘는 바로 빛을 비춰주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태양을 다 사용한다는 것은 같지만 조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태양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내부 온도가 그러니까 2000만 도 정도에 해당된다고 했고요. 외부가 6000 켈빈 정도에 해당된다고 했고 걔네가 흑체 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체 복사를 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의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할 텐데 걔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은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태양의 그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그 태양에서 나오는 irradiation intensity를 Hsun이라고 하고 지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면 4파이 R 제곱 Hsun은 4파이 D 제곱 H0. H0는 지구 대기 바깥에 도달한 빛의 인텐시티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 H 값은 대략 1.4kW/m 제곱이 제곱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 값을 솔라 컨스탄트라고 얘기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구 바깥에 도달한 이 빛은 그대로 다 우리한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이 가해지게 됩니다. 즉, 첫 번째로는 흡수, 산란, 반사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빛의 세기가 줄어들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파장에 따라서 흡수, 산란, 반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또 반사한 빛이 다른 걸 맞고 또 반사해서 지구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빛을 간접광이라고 하고 이런 간접광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번째로는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른 그 스펙트럼을 또 인텐시티를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이 지구 표면으로 들어올 때 얼마만큼의 거리를 거쳐서 들어오느냐에 따라 대기에 의해서 영향받는 정도가 다를 거고요. 그래서 이를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 지구로 수직으로 들어오는 빛 대비 얼마만큼 더 길게 들어왔느냐 그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에어매스라고 얘기를 하고, 에어매스는 그 길이만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그 길이로 들어왔을 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어매스는 주로 0, 1, 1.5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0은 지구 표면 바깥에 도달했을 때 그 스펙트럼, 즉 솔라 컨스탄트에 해당되는 스펙트럼이고요. 에어매스 1은 우리 바로 머리 위에서 비쳤을 때, 1.5는 중위도 지방, 평균 지방에서 들어왔을 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1.5에 해당되는 세타 값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접광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간접광까지 고려한 경우에 AM 1.5G라고 얘기를 하고, 직접광만 고려했을 때는 1.5D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1.5G를 만들기 위해서는 1.5G 필터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태양빛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게 되고, 태양빛의 단위는 포톤 플럭스에 해당되는 넘버 퍼 센티미터 스퀘어 미터 또는 그 파워 덴시티에 해당되는 와트 퍼 스퀘어 미터의 단위를 사용을 해서 태양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태양 에너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태양 전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